원자력병원에서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뭐 담낭, 췌장, 간 이쪽 수술하고 있는 김영고입니다. 우선 췌장의 위치랑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췌장은 여기 명치 부위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위를 갖다가 이렇게 젖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나면 췌장이 나옵니다. 췌장이 여기에 노란색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에 위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간도 있고 담낭이랑 담도랑 여기 구조들이 있습니다. 소장이랑 대장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요. 이건 이제 CT인데요.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건 이제 간입니다. 간에 그냥 정상적인 혈관들이 있는 거고요. 위는 여기에 있어요. 위가 있고 이게 비장이라는 장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을 좀 지나서 여기서부터 비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간의 일부도 거기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췌장이 이렇게 길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 혈관이 간으로 가는 간 문맥이라는 혈관인데요. 그 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췌장을 조금 나눠요. 머리, 몸통, 꼬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 혈관이 있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 혈관으로 이렇게 있는 이쪽 부위를 보통 머리라고 합니다. 담낭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이렇게 있다. 길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서 췌장을 위치별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은 여기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12지장이랑 담낭이 있는 이쪽을 머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몸통하고 꼬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별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몸통하고 꼬리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아래 뒤쪽에 이제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그 비장이라는 장기랑 연결되는 비장 정맥이 있습니다. 비장 정맥이랑 간 문맥이랑 합쳐져서 올라가고 그 앞으로 췌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간 문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렇게 비장으로 가는 이런 혈관들 또 간으로 가는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수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합니다. 네, 췌장의 역할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췌장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 당뇨나 이런 건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소화액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을 갖다가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있어서 췌장에 그런 것들 만드는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이 췌관이라 그래서 이런 효소 소화액들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보통 그걸 췌관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췌장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췌관에 생기는 걸 갖다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췌관에 생기는 선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분비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분비 기능입니다. 혈당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췌장액은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혈당이나 인슐린이나 뭐 글루카곤이나 이렇게 당뇨를 조절하는 우리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은 혈관을 따라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기능을 췌장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조금 나빠졌어요 해가지고 의사들이 CT를 찍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당뇨가 안 좋아지는 분들 중에 췌장에 종양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당뇨가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은 조절이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CT를 무조건 찍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췌장의 낭성종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는 사실 의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상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췌장에 혹이 있네. 근데 그 혹들이 놔두다 봤더니 어떤 것들은 암으로 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췌장 낭족의 대부분이 뭐 어려운 표현으로 IPM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췌관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췌관에서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진물 같은 것들 나오는 그렇게 그런 색깔의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놔뒀을 때 암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췌관 내 유두상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100% 이게 다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가 암이 되기 때문에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췌장의 CT나 영상을 봤을 때 크기가 커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췌관 같은 것들이 뭐 늘어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구조적인 이상들이 보이거나 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
암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한 20% 정도쯤 되면서부터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란 얘기는 암이 숨어 있거나 전암병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췌장암이라는 게 원체 예후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무서운 췌장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암이 한 5% 정도 돼요. 그리고 암 사망률은 6위 정도가 되는데 사망률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지난 10년 동안 생존율의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한 3, 4년 전쯤에 나왔던 통계인데 5년 생존율은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진단 당시 한 40%는 전이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췌장은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고 아픈 통증이 생기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생각보다 진행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는 전이성 췌장암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생존율은 굉장히 안 좋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결과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93년도 이때도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였고 이게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한 1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보통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요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수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전이성 췌장암에 거가 이렇게 표현됐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는 경우에 한 40% 조금 넘는 수준, 여자분도 한 40% 정도의 5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발을 하거나 이런 거 다 떠나서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이 40% 정도쯤 된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열량 식이들 많이 하실 때 채소 같이 드시는 분하고 안 드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 거는 확실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금연은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성 췌장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약주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서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도 있고 최근에 이제 비만도 하나의 나쁜 인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성 얘기를 하는데 한 5에서 10% 정도는 가족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젊은 분들 한 50세 밑에 췌장암이 걸렸을 때 이제 주변 가족 형제 자매 중에서 50세가 안 됐는데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해볼 수 있다 정도입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암인데 여러 가지 다른 암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는 브라카라고 하는 그런 유전성 암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유방을 다 절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소도 절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췌장암의 치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다른 암들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항암 치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췌장암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요.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게 선행 보조 치료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항암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항암 치료하는 거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못하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여기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체 한 15% 정도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로서 조금 고민을 하는 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머리 쪽에 있느냐 아니면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느냐라고 그러는데요.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하면 조금 편해. 그러니까 외과 의사 입장에서 조금 수월해요. 네, 수술하기가 조금 수월하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 췌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췌장 수술을 하게 되면 췌관이라는 데를 자르게 돼요. 췌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내는데 그거를 자르게 되면 그냥 놔두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장을 연결을 해요. 그게 우리 몸의 소장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음식물들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길을 만들어 놨을 때 한 50% 정도에서는 그 췌장액이 주변으로 셉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50% 정도는 세게 돼 있고요. 그렇게 세게 됐을 때 문제는 이 주변으로 가는 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가는 혈관의 벽을 녹인다 그래요. 그걸 가성동맥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머리 쪽에 암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느냐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고요.
주변에 혈관을 침범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이쪽에 그 간 문맥, 뭐 비장 정맥 뭐 이런 얘기 혈관들이 되게 구조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이 암이 있는데 그런 혈관들에게 침범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혈관을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혈관들 중에 일부에서는 자를 수 없는 혈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 간으로 가는 이런 혈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자르게 되면 간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또 소장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혈관이 있어요. 상장관막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혈관들을 침범했을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수술하고서 돌아가실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이가 된 분들이 한 4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적다, 한 10%, 15% 정도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제가 최12지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췌장의 종양이 암도 포함해서 그랬을 때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휘플씨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췌장의 머리 쪽을 자르고 담낭이랑 12지장을 이렇게 다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췌장하고 장하고 연결하고 담도랑 장하고 연결하고 여기 자른 위쪽하고 장하고 연결을 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미부절제술, 그러니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종양이 있을 때는 췌장을 이렇게 자르게 되죠. 그래서 비장까지 같이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을 살려서 수술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자르고 그냥 여기를 묶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앞에 수술보다는 조금 간단한 수술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몇 가지 수술들이 더 있는데 일단은 그런 2가지 정도의 수술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항암치료인데요. 항암치료는 수술하신 분들은 보조 항암치료를 1기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 아까 혈관 같은 것을 침범해서 수술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이가 돼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표적인 항암치료제로서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요 폴피리녹스라고 하는 항암제인데요.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대장암이나 위암에서도 일부 쓰이고 그랬던 항암제예요. 2가지 종류의 항암제를 갖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쓴 거예요. 프랑스 쪽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좀 독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효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폴피리녹스라는 걸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을 갖다가 조금 바꿔가지고 날리리푹스라는 항암제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 항암제도 일단은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췌장암의 모든 치료의 기본은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젬시타빈이라는 약을 썼더니 한 2-3개월 정도 조금 생존율이 좋아지더라 라는 결과들이 나와서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그 항암제를 쓸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조금 다른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같이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피리녹스랑 제마라고 하는 이 2가지 항암제를 기준으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긴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로서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2가지 항암제들은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나 이제 해볼 수 있다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